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이고 결혼한 지 2년 만인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요즘 한창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은 단연코 돌싱들이 나와서 재혼 상대를 찾는 리얼리티 방송입니다. 그중 한 여성분은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결혼 생활 동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로부터 그리고 전 남편에게까지 몹시도 화가 나고 제 발등을 제가 도끼로 찍은 것 같아서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거짓없는 팩트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사부서에 있었고 남편은 회계팀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었죠. 제가 일찍 취업을 해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였던 때였는데 신입사원 면접 준비를 하던 저희 팀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상사인 제가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면접을 보러 온 남편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유난히 여유롭더라고요. 다른 면접자들에게 친근한 척을 하면서 농담도 던지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 난데없이 10개짜리 약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말이 진짜 독특한 남자였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여기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저보다 한 5살은 어려 보이시네요. 일찍 취직하셔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비타민 B 영양제거든요. 피곤할 때 수시로 하나씩 먹으면 피로가 싹 가셔요. 비타민 C보다 피로 회복에 월등히 좋다고요. 저는 긴장할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 오늘 벌써 8개째 먹고 있네요. 이거 먹고 힘내서 파이팅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기념으로 그쪽 분께 한턱 쏘겠습니다. 취직 면접에 와서 긴장도 타지 않고 여자 꼬시는 기교를 부린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지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 보인다는 말과 난데없이 건넨 비타민이라는 선물에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면접 잘 보라고 하고 나름 미소를 날려주었죠.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했던 덕분인지 임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기어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야 인사팀이었고 호감이 갔던 사람이라 미리 인사 기록부를 뒤적여 인사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진짜 저를 찾아와 줄는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신입으로 들어간 회계팀은 깐깐하기로 유명한 팀장과 그 밑에 기회주의자적인 사람들이 많은 부서였습니다. 기강도 세고 술 문화도 빡센 부서였어요. 남편이 회사에 입사하고 한 달은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를 때 즈음에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버스 정류장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던 것은 호감이라는 감정이었던가 봅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잠시 내려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택시라도 태워줄 요량으로 말이죠. 너무 위태롭게 졸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 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야간이라 택시는 잘 잡히지 않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그냥 제 뒷좌석에 태워버렸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해서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뒷좌석에 널브러져 골아떨어져 있었고요. 마침 남편 집은 저희 집 근처에서 멀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흔들어 깨웠더니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보고 그제서야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면접 때 받지 않냐며 반갑다고 하더군요. 술은 어느 정도 깬 듯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길래 여차여차해서 내 차로 태우고 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근무하는 인사팀에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넙죽 허리를 굽히며 큰 소리로
연세 있으신 분께 너무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는 게 아니겠나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연세라뇨. 주변에 있던 팀원들이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이벤트로 저와 남편은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비밀 연애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연차도 많고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해서 어려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농담도 던지고 말도 놓고 하면서 오히려 오빠처럼 굴더라고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가 전 남편이 가장 애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사내다운 척, 대장부인 척은 다 하면서 회사 생활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어요. 성격이 원래 허술한 사람이라 그런지 업무 처리에 실수도 많고 방대한 회계를 다룰 정도로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회계사 자격시험을 몇 년 준비했으나 낙방한 것이 시험운이 없었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고 전 남편은 실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적응하지 못하였고 회계팀 내에서도 구멍으로 통했고 하다못해 밑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에게도 무시를 받는 지경에 이르르자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아예 업무를 바꿔서 이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그렇지만 이직에 자신이 없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남편을 중소기업이지만 오히려 급여는 더 많은 직장으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첫 직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어느덧 적응을 잘하고 점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전 남편의 이직 자리가 감사실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위치이다 보니 갑질을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은 듯 싶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업무도 꽤나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 직원들의 과실을 자백하게 하고 적당한 회계 지식으로 후려치니 업무 성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도 기회주의자적인 성정이 다분했던 것이죠. 그걸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이 이직한 회사에 적응할 무렵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걸렸던 것이 집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한 터라 여윳돈이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결혼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죠. 그러나 제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아파트를 구입해 버렸어요. 대출 하나 없이 말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서울에 사는 것은 싫었고 그 돈으로 경기권에 넓은 40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혼살림은 남편이 돈을 좀 보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이 집 말이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반반씩 했다고 말해주면 안 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마음이 여리고 되게 경우가 밝으신 분이잖아. 만약 이 집이 내 명의가 아니고 네 명의인 줄 알면 너한테 고개 푹 숙이고 사셔야 할 것 같아.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잡고 산다는데 솔직히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만 굽히지 않게 해주라. 내가 정말 살면서 너한테 잘할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도 아니고 경우가 밝으신 분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대단한 오해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하기사 저도 그때 주변에서 들었던 말이 모든 아들들은 자기 엄마는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킬 사람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남편 자존심 세워주기로 한 거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직하기 전에 맨날 군소리 들으면서 코가 쏙 빠진 모습 보는 게 참 맥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신혼집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실 결혼식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가방 하나 가지고 싶다고 하며 은근슬쩍 저를 깐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시어머니가 서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참 주책 없는 말이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돈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라며. 솔직히 나야 좀 더 젊고 괜찮은 아이를 며느리로 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테고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나저나 이번에 내 친구는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집 며느리가 샤 뭐시긴가 는 가방을 예단으로 주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런 자랑 할 수 있나 모르겠다. 말은 우리 며느리가 능력 있어서 더 좋은 거 해줄 거라고 하긴 했는데 말이야. 그냥 예단으로 가방 하나 해달라고 했으면 군말 없이 해주었을 겁니다. 그런 건 제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아 빨리 결혼식 치르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이가 많다니 시어머니가 봤던 괜찮은 며느리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지 염장을 지르면서 가방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을 봐왔지만 참 시어머니란 여자의 캐릭터는 전혀 새로운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하수와도 같은 도발에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응해 주었었죠. 어머, 어머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럼 저도 질 수 있나요? 더 좋은 거 해드려야죠. 샷땡 가방 받고 진땡 모피 덤으로 드릴게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을 풀고 어이구 이쁜 내 며느리라며 자신은 평생 저만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또 있는가 하는 착각이 들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결혼할 때 즈음에는 여자가 예민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남편이 짜증을 많이 냈던 터였죠. 왜 이렇게 짜증이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다, 일이 좀 많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살림이든 신혼여행이든 제가 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결혼식 준비 중에 다툼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와 일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계셨었는데 엄마가 딱히 전업으로 하는 일은 없으셔서 당분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불편하다고 했으나 그럼 직장을 휴직하거나 관둘 수밖에 없다고 하니 마지못해 찬성하더라고요. 살림 일해봤자 엄마가 매일 반찬 만들어다 주시고 간단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집안 청소해 주니 실제로 엄마가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는 일은 드물었죠.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낮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위주의 반찬을 해서 이따금씩 오셨거든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도우미 여사님이랑 같이 있었거든? 오셔서 하는 말씀이 돈이 썩어나서 팥줄 못 쓰는 거냐면서 친정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면 확실히 도와줘야지.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그러지 뭐니? 나온 참. 도우미 여사 있는 데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너 시어머니 교양 없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막대 먹은 거 아니니? 내가 너 생각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만 너 시댁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 아니야? 그게 걱정이야. 박서방은 너한테 잘해주긴 하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좀 했죠. 도우미 아주머니 비용이야 내가 내는 거고 친정엄마는 반차만 해주시는 건데 시어머니가 왜 친정엄마를 몰아세우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로 했지만 제가 홀몸도 아니고 하다 보니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더욱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불편함에 시어머니가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친정엄마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 집에 거주하시며 저와 아이를 돌보아 주셨죠. 출산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벙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야겠다. 네 아버지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집담보대출로 받은 빚이 너무 부담돼. 어차피 이 집 할 때 절반은 우리가 돈 대준 것이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마침 갓난쟁이도 있으니 겸사겸사 애도 봐주마. 대신 애 봐주는 값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집은 제가 해가지고 온 것인데요. 결혼할 때 남편은 살림살이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3천만 원 보탰어요. 언제 어머니가 이 집 살 때 돈 보태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시부모님도 번주했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부모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한참이 지나서 들어온 남편이 이실직고 했는데 황당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빚이 좀 있었어. 다들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기에 대출 이빠이 땡겨서 코인에 넣었는데 잘 안 됐지 뭐야. 당신도 들어봤지? 재무팀 김대리가 코인으로 돈 벌어서 회사 관뒀었잖아. 그때 김대리가 나한테만 알려주는 확실한 정보라면서 알려준 게 있었거든? 그런데 넣자마자 폭락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사는데 보태라고 우리 부모님이 3억 주신 거로 사채비 갚았어. 미안해. 말 못해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 집 살 때 3억 보태주신 것은 맞아.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갚아야 하는 거 맞잖아?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날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은행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버지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내년이면 은퇴하시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봐. 그래서 말인데 이 집으로 합가하고 대신 엄마 보고 애 봐주라고 하면 어때? 엄마는 애 돌봐주는 값으로 200만 원 얘기했지만 한 50만 원으로 퉁치지 뭐.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하니 많이 대판 쌓았습니다. 용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결혼 전에 투자하다가 날린 돈을 제가 왜 갚아야 하는 것이며 뻔뻔하게도 시부모에게 받은 3억 원은 자기가 다 써놓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집 살 때 보탠 것이라뇨.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음날 제게 전화해 산다는 소리가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논의해서 잘 해결할 일이라며 자신들은 결혼할 때 분명 3억 원을 보탰으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에게 돈 보낸 은행 거래 내역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상의하니까 친정엄마도 황당해 하면서도 시부모들의 입장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가 박서방이랑 이혼할 생각이라면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이제 겨우 갓난쟁이 낳아놓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니? 네 시부모 입장이야. 집담보 대출받아 돈 해준 모양이고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겠지. 엄마가 돈 좀 굴려봐서 알잖니.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모든 것은 박서방 잘못이 맞아. 그래도 박서방이 딴짓거리 하는 것은 없잖아. 이 기회에 평생 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 한번 용서해 주는 건 어떨까 싶다. 나야 뭐 니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애 봐준다고 하면 편하지 뭐. 도우미 비용이랑 네 시어머니 용돈은 내가 내줄게. 친정 엄마의 말에 힘입어 진짜 대승적으로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화목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의 의무이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부모랑 합가도 허락했어요. 물론 각서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평생 가정에만 충실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합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 힘들까 봐서 밤에 아이를 데리고 주무셨는데 시어머니는 밤에 아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에어로빅이며 문화센터며 다니셨고 식사 또한 본인이 차리시지도 않았어요. 맨날 오늘은 뭐 먹을까? 너 힘들면 시켜 먹자. 그러면서 모두 제게 미루었습니다. 합가를 해서 제가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를 제대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늘어났죠. 거기다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일하는 것을 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해프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합가하면 애 봐준다고 하셨으면서 그러지도 않으시고 살림도 어머니가 하신다면서요. 청소며 빨래며 하다못해 식사까지 어머니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도대체 이득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저 모르게 결혼 전에 빚 잔뜩 져서 사기 결혼한 거고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계좌 내역 들이밀면서 뻔뻔하게 비집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힘들게나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는 안 그러세요. 어쨌거나 저희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다고요. 지금 어머니 행동은 비정상적이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랑 말로 치고 받으면서 한바탕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시아버지도 그리고 남편도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자고 울며 불며 쇼를 하셨고, 남편은 제게 어서 사과드리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대신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처음에 약속을 이행하면 더는 섭섭하게 할 일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진 않았지만 제 말이 아예 그릇된 것은 없었기에 강요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랑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짧은 출산 휴직을 마치고 저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남편은 육아휴직으로 1년 정도 더 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시어머니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요. 친정엄마가 하원시키고 데리고 있으면 제가 퇴근하면서 데려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도우미 아주머니도 끊었고요. 저의 신혼집은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복직하면서 아예 저녁도 먹고 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부하가 나서 일한다고 너무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하였지만 저는 직장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 집에 좀 들릴 수 없겠냐면서. 집에 갔더니 진짜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구만. 설거지는 쌓여있고 세탁물은 넘쳐나고 먼지는 그대로고, 하나씩 나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제대로 안 한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다 해주고 왔다. 네 시어머니는 그거 나한테 보여주면서 문화센터 가시더라. 나보고 치워놓고 가라는 거지. 내가 해주긴 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도우미 여사님이라도 드리지 그러니? 엄마가 돈 줄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퇴근하고 친정집에 안 들리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도 일찍 들어오라고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에게 왜 그렇게 무례하신 것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너희 엄마도 딸 자식하고 사는 꼴을 봐야 하지 않겠니? 이건 자식 교육의 문제야. 네가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해놓은 걸 보시면 너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망신 주기 싫으면 네가 잘하면 될 것 아니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며 타박하셨고, 남편은 제게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하며 복직해서 힘들겠지만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성인 군자 납시였던 것이죠.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외삼촌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의아했죠. 전화를 받고 한참을 듣고 있었네요.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곤 직감했죠.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이죠. 외삼촌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 부하 여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투서 들어왔다더라. 외삼촌이 회사 일이고 해서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핏줄인데 내가 불행한 건 못 보겠다고 연락 주셨어. 내일 당신 직유 해지할 거래. 회사 안 나가도 돼. 너 참 별꼴을 다 보여주는구나. 들으셨죠, 두 분? 내일 짐 싸서 나가주세요. 당신 아들 바람났대요. 두 분 아드님이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처럼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 외삼촌 회사예요. 사장이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지분이 그 회사 50%예요.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대표 자리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 부모 내 집에 들여놓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이 집 제 집인 건 알죠? 저 이 남자에게 이혼 소송할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빽 써서 넣어준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니. 상정 못할 집안이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멋들 하세요. 지금 바로 그냥 나가 주시겠어요?
이제 나랑 볼일 없는 사람들이 왜 내 집에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었어요. 남편은 오해다라고 하는데 회사에 투서가 들어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이 허투루 제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결국 그 일도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아이를 봐서 참았었는데 네,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지만 하나 있긴 하네요. 애들 봐서 참으라는 그 말. 그 말은 정말이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놈하고는 이혼했고 이혼 전에 회사 잘렸고 빈털터리 희망 하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쏙 그놈 인생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 울고 불고 살려달라 하는데 남 목숨 제가 쥐고 있는 거 아니니 그냥 모른 채 씁니다.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시자가 붙으면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나대는 것 같아요. 결국 코너에 몰리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주제에 참 기가 막힙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아이와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놈 유전자 닮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할 것이고 아버지 없는 자리? 그딴 거 티도 안 나게 키울 자신 저는 있습니다. 지지로 공상으로 살면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더 피해가 클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